세포가 가장 빠르게 바뀔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작용입니다. 병든 세포 혹은 죽어가는 세포를 가장 빨리 살릴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정말 중요한 건데, 왜냐하면 이제 세포의 노화가 결국 죽음을 만들고 병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 세포의 3주기가 벗어나면 질병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 세포마다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디톡스입니다. 디톡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포가 가장 건강하게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저녁 식사를 안 먹든 아니면 내가 저녁 식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주기적으로 금식을 해주든 3일 금식이든 5일 금식이든 일주일 금식이든 해주면 세포가 활성화된다 그러죠. 그것을 어디에서 발견했냐면 미국이나 수많은 대학 그 전문가들이 발견한 게 줄기세포가 활성화된대요. 그러니까 3일 이상 금식을 하면 줄기세포 활성도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그 전문의는 피부를 위해서 어떤 그 돈을 사용하는 것보다 금식, 디톡스 한 끼 뭐 3일, 일주일 금식하는 것이 피부 노화를 가장 빨리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디톡스는 죽어가는 세포를 재생시킬 수 있고 줄기세포를 활성화한다. 즉 세포가 망가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바로 디톡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분 섭취예요. 세포는 어디에 둘러싸여 있을까요? 소금물에 둘러싸여요. 우리 몸에 소금물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세포가 다 붙어 있지 않아요. 아까 누가 그랬죠? 시냅스 말씀하셨죠? 우리 뇌신경 세포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기차선이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연결돼 있잖아요. 뇌신경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뇌신경은 다 떨어져 있어요. 오히려 신경이 다 늘러붙으면 문제가 생겨요. 오히려 문제가 들어붙으면. 근데 다 연결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말 신기해요. 신기해.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세포도 지금 보면 한 몸이잖아요. 제가 정말 신기한 거 알려드리잖아요. 그럼 혈액 관찰해 보면 한 방울, 아주 작은 한 방울을 딱 그 슬라이스에 딱 놨더니 어떻게 돼요? 한 방울이 커져서 보일까요? 나눠져서 보일까요? 제가 현미경에 그 혈액 한 방울 딱 해서 누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눌러 딱 놓으면 그냥 우리 기본적 상식에는 이렇게 커져서 보여야 돼. 그냥 한 틀. 그죠? 그게 상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이거를 확대를 시켜보면 확대된 것을 보는 거지. 400배로. 근데 혈액은 신기한 게 각 방울이 있어요. 그 안에 독립적인 방울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는 그 점 하나는 그 점 하나에 그 몇백 방울이 있는 거고, 그것을 제가 한 1000만 군데를 찍을 수 있어요. 그 판 안에서. 우리가 이게 판이라고 보면 제가 이거 초점을 보잖아요. 이렇게 옮겨 다니면 다 볼 수 있어요. 이렇게요. 그 한 방울이 방울로 따졌을 때 수백 억 개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다 세보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하나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세포는 무엇에 쌓여있다? 물에 쌓여있다. 소금물에 쌓여있다.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소금물의 염분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체액의 염분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0.9%의 우리 몸의 체액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pH에 정말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포를 살리는 방법 중에 또 한 가지는 수분 섭취, 소금 섭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밥을 드실 때도 소금이 있고요. 토마토를 드셔도 나트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식물, 기본 모든 식물들에는 기본적인 나트륨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을 먹잖아요. 그리고 물은 충분히 마셔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필요한 것 이상으로 넣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물이 이제 많으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알아서 잘 사용하겠죠. 그죠? 부족하면 이제 아껴 쓰느라고 문제가 생깁니다. 많으면 여러분들 그냥 소변 한 번 더 보러 가시면 돼요. 네, 화장실 한 번 더 가시면 되고, 그냥 차라리 부족한 것보다는 많은 게 낫다. 밥은 아니에요. 밥은 부족한 게 나아요. 물은 남는 게 낫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것도 정말 중요한 건데 항산화 물질이에요. 항산화 물질. 그러니까 사실 50년 전과 지금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곡식이나 그 식물에서 변화를 준 게 뭐냐면 항산화 물질의 변화예요.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지질은 변화가 별로 없어요. 실제로요. 그러니까 과거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얘네들 갖고 있는 당질이라든지 단백질은 비슷해요. 그런데 확연하게 달라진 게요. 항산화 물질들이에요. 이거 엄청 심각합니다. 비타민들, 파이토케미컬, 미네랄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잘 섭취하기 위해서 때로는 유기농도 섭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그런 것들이 많은 식품을 섭취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거 필요 없어서 그냥 먹으면 됐어요. 아무거나. 그냥 콩이나 이렇게 좋은 식품들 먹으면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 이제 우리가 모링가도 좀 먹고요. 근데 사실 이건 영양제 먹는 게 아니에요. 그죠? 모링가를 먹으면 항산화 물질이 더 뛰어나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지금은 조금 더 뭔가를 생각을 하면서 섭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씨도 먹고 올리브유도 먹고 예전에 그냥 여러분 한국에 난 식품도 그냥 먹으면 돼요. 근데 지금은 부족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요즘에 레몬도 좀 먹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요즘에 레몬 말고 뭐 요즘에 비타민 나무도 막 있고 그렇죠. 비타민 채소도 있고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K 같은 것들 좀 더 신경 써서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항산화 물질 때문이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스트레스 안 받게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프로폴리스는 항산화 물질이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오추추물 이런 것들 폴리페놀 엄청납니다. 사실 저희 그 오추추물 같은 경우도 폴리페놀 성분이 뭐 어떤 제품보다 뛰어난 정말 많은 왜냐하면 저희는 생옷이거든요. 생옷. 그러니까 그 나무를 보통 말려서 한 게 아니고 그냥 생것을 가지고 나무를 잘라서 하루 이틀 만에 바로 저희는 들어가서 추출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쉽게 말씀하면 삶는다고 보셔야 되겠죠. 붓 끓여서 삶아서 옷 오르는 우르슐 성분만 빼내니까 폴리페놀 엄청나요. 폴리페놀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항산화 물질을 좀 더 섭취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소금 섭취도 정말 좋다. 소금 섭취도 항산화 물질에 뛰어나다. 왜냐하면 산화를 막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종류든지 간에 다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그것이 안토시아닌이라든지 아니면 라이코펜이라든지 뭐 종류에 상관없이 다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네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 전혀 걱정 없어요. 얘네는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음에서 여러분들이 토마토, 캣닌, 그 다음에 또 뭐 때로는 화분, 꿀물, 뭐 프로폴리스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많은 거 아니에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항산화 물질이 부족했을 때 문제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칼로리의 종류들은 많으면 문제. 하지만 무기질, 미네랄, 비타민 이런 것들은 많아도 문제가 안 된다. 하지만 이것을 영양제로 먹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우리가 항산화 물질을 식품에서 먹으면 전혀 문제가 많이 먹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빼서 먹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좋은 공기를 마시는 거예요. 좋은 공기. 세포가 가장 빠르게 바뀔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복식호흡, 산소 작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혈색을 바꾼다고 하죠. 무엇이? 공기가. 그죠? 우리가 이제 그 갇힌 공간 안에 많이 있거나 산소가 부족하거나 저처럼 말을 많이 하고 나면 분명 아까는 강의하기 처음 시간에 얼굴 좋아 보이는데 왜 갑자기 색깔이 안 좋아 보이지? 그럴 수 있어요. 산소가 부족해지면 그럴 수 있어요. 히터도 켜지고 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산소를 딱 마시잖아요. 그럼 다시 혈색이 어떻게 돼요? 혈색이 막 붉은색을 띠거나 막 굉장히 좋아지죠. 좋은 혈색을 가질 수 있어요. 이 좋은 공기를 우리가 매일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도시에 살면서 내가 좋은 공기 마시러 오늘 저기 1시간 갔다 와야지 이런 거 말고 문만 딱 열고 나가면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자연치유는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떤 환경에 갖다 놓으면 자연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도시에 살면서 내가 북한산에 올라가야 돼. 그러면 지하철 타고 아니면 걸어서 어디까지 가서 북한산 공기 한 2시간 마시고 또 집에 와서 그건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 한국은 그래도 90% 이상의 산이잖아요. 어디 가도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딱 이사 가시면 지리산을 가든 설악산, 한라산 어디 가도 산이니까 딱 문만 딱 열고 나가면 이 공기 다 내 거야. 막 엄청 좋은 공기.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 사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몸이 건강해질 수 있다. 어쨌든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선택해야 돼. 이건 무조건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물을 세포 안으로 끌어주는 것이 소금이지만 어떻게 보면 공기는 우리의 세포에 들어와서 우리의 피부를 바꿀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간세포, 장세포, 신장세포, 뇌세포 다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에도 용존산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폐를 통해서 흡수하는 이 좋은 산소는 정말 좋아. 그리고 또 요즘에는 풍욕도 들어보셨죠? 풍욕 어떻게 하는 겁니까? 풍욕은 뭐 옷을 벗고 이제 그 이불을 이렇게 덮었다 하는 거 그런 거 살림욕 이런 것들. 여러분 하실 수 있는 거 다 하시면 좋아요. 무리하지 않으시는 게 좋지만 일광욕 이런 것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죽어간 세포가 빨리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아니다,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